자, 엔트로피, 과거와 미래. 나는 앞에 우리가 겪은 일상적인 경험이 뉴턴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사건과 변화는 특정 방향을 향하여 진행되지만 뉴턴의 법칙은 모든 사건들이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전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시간은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물리학의 법칙은 시간의 특징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앞절에서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약간의 진보를 보았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에서 우리는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을 논하면서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통계적 관점에서 본 커다란 그림에 의거하여 거기 나타나는 법칙을 수용했을 뿐이다. 우리는 세세한 사항의 사항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졌다. 아주 많은 구성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리계의 경우 질서정연한 상태의 엔트로피와 무질서한 상태의 엔트로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로부터 우리는 물리계는 저엔트로피 상태에서 고엔트로피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연력학 제2법칙을 대략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의 확률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얻어진 부차적인 법칙이라는 점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래로 진행되는 물리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우리의 논리는 과거로 진행되는 물리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연력학의 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뉴턴의 운동 법칙은 시간 되짚기 특징성을 갖고 있으므로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름 같은 우주 공간에서 위와 아래를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고전 물리학에서 어느 쪽이 미래고 어느 쪽이 과거인지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시간에 따라 사물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말해주고 있으므로 연력학 제2법칙의 저변에 깔려있는 통계적 논리는 현재를 기점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 두 방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시간이 미래로 진행되면서 주어진 물리계가 고엔트로피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시간이 거꾸로 진행될 때에도 물리계는 고엔트로피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지만 오해를 사기 쉬운 미묘한 구석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엔트로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미래로 진행할 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과거로 흐른다면 엔트로피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실제로 연력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것은 임의의 한순간에 어떤 물리계가 최대한의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물리계는 앞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과거에도 지금보다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6-2p에도 표현되어 있다. 제2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미래로 흘러감에 따라 물리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지금보다 증가한다. 양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요. 과거의 관점으로 봐도 과거가 맞는 건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걸 과거로 볼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미래에 가할 때도 증가해야 한다. 그러게요. 간다라는 표현이 맞나? 너무 단적인 시간면인데. 수직 엔트로피 고백상 확률 물리법칙 자체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좌우 대칭형으로 나타내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이상이 6장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그 지임에서 보시다시피 엔트로피와 관련된 시간의 흐름은 양쪽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진행되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그렇다면 엔트로피의 개념으로는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그치요. 없을 것 같나? 확신인가? 같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모른다. 미래와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현재만 있는 거 아닌가? 현재만 있으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의 구분성? 순간, 지금, 현재. 미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연력학 가능성이 높다. 엔트로피가 줄어들면 그럼 줄어들 수는 있나? 줄어들면 그 물질 안에서 과거로 가는 건가? 다른 거가 아닌가? 처음 엔트로피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과거의 엔트로피의 양을 가진 미래의 모습이지. 엔트로피만 적어줬다면, 엔트로피만 돌아갔음에도 아니지. 시간의 과거로 됩니다. 양방향 뉴턴은 그렇지. 과거 엔트로피가 줄어든다. 과거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너무 논의할 게 많은데. 첫 번째, 돌아갔어. 그러면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돌아왔어. 위치가 이동이잖아. 아니, 그러면 물체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움직였어. 상관없어. 위치는 상관 쓰지 말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과거로 가도 과거의 모습을 한 미래인가? 왜 과거로 들어가도 시간 전으로 들어가? 과거가 아니지. 기록, 정보 아닌가? 이랬을 그거 나누기지. 저 여러보세요. 이상의 6장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엔트로피와 관련된 시간의 흐름은 양쪽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진행되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그렇다면 엔트로피의 개념으로는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엔트로피를 시간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시간을 엔트로피 양쪽으로 과거를 가든 미래를 가든 이게 그건 것 같은데
만약에 5초 뒤에 달걀이 떨어져도 깨져. 근데 내가 에너지를 돌렸어. 에너지를 사용해서 달걀을 10초 전으로 돌렸어. 그러면 달걀이 떨어지고 깨지는 에너지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돼. 왜냐면 효율은 100%가 아니니까. 그러면 달걀이 떨어진 그거를 다 돌려도 달걀을 원래 상태에 놔도 에너지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늘어난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계란 입장에서 봤을 때 15초 미리로 간 거 아닌가? 그럼 계란이 15초만큼 미래를 갔으면 계란 입장에서도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고, 시간을 되돌린 사람도 엔트로피가 늘어난 거고. 결국 에너지 효율이 100%를 가 되거나 되지 못했을 때 이 말은 성립하게 되는데, 에너지 효율을 100%를 넘길 수가 있나? 그러면 한 시점에 대한 모든 게 과거로 간다면 인식할 수 있을까? 못하지. 왜냐면 지금의 나도 미래에서 왔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현재는 뭐지? 그러면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엔트로피 처음
발생.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돌리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정보를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엔트로피가 0 가까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엔트로피가 0이라는 건 무엇이지? 엔트로피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엔트로피가 0인가? 아니, 물건을 정리해라. 근데 물건이 없는데 그걸 물건이 깨끗하다, 정건이 잘 돼있다 말할 수 있나? 엔트로피가 0이라는 건 뭐지? 0에 가깝다. 균형이 있었으면 빅뱅이 안 일어났겠지. 어긋나서 일어난 거잖아. 엔트로피가 어긋났어. 0에 가까웠어. 터졌어. 들어야 늘어나. 아니지.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높았겠지. 엔트로피가 높다는 건 가능성이 높다. 엔트로피가 어? 어? 아닌가? 아니지. 아니지. 엔트로피가 낮다는 거지. 어떤 물질 관해서 엔트로피의 끝은 어디지?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엔트로피는 언젠가 끝나. 한계치가 있어. 그게 몇시? 얼마가 돼야 엔트로피가 끝이지? 음. 양자. 양자통신 시대가 열리면 외계인이 들어오겠구나.
아니 일단 여기까지는 읽어야지. 양적 방향으로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인 상례를 통해 알아보자. 만일 당신이 유리컵에 담긴 채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 조각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30분이 지나면 얼음은 지금보다 다 녹을 것이다 라고 하늘같이 믿을 것이다. 얼음이 녹을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법칙의 시간 되짚기 대칭성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30분 전에도 저 얼음은 지금보다 더 녹아 있었다고 믿어야 한다. 똑같은 통계적 논리를 과거를 향해 적용해도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에 이 논리를 적용하려고 해도 항상 똑같다. 시간이 미래로 진행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면 시간이 과거로 진행할 때에도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물체는 지금보다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 대충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엔트로피와 관련된 논리를 미래로 흐르는 시간에 적용하면 상식과 경험에 걸맞은 결과가 얻어지지만 똑같은 논리를 과거로 흐르는 시간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상온에서 유리컵에 담긴 얼음이 녹고 있는데 지금부터 30분 전에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사람들에게 주문하면 위에 없이 깨끗한 얼음이 담긴 유리컵을 떠올릴 것이다. 물이 담긴 유리잔으로 시작했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광경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상온에서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가 다시 녹아내리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의 원고를 허공으로 던졌다가 다시 모으는 실험을 반복할 때 페이지의 순서가 서서히 들어맞았다가 다시 섞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탁자 위의 계란이 한번 깨졌다가 원래대로 되돌아온 후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의식에 계란을 읽었나? 계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간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려면 그러면 의도적으로 과거를 돌려야 되는데 그럼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현재에서 사용해? 과거로 가. 그럼 그 에너지가 없어져? 그러네. 어떠한 순간에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어느 방향, 뉴턴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 태양계를 에너지원 삼아가지고 나를 10년 전 과거로 보낸다면 엔트로피는 늘어난 것일까 줄어난 것일까? 나에게 있어. 미래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미래에서는 엔트로피가 늘었겠지. 과거로 보내려고. 그럼 나는 아니 애초에 기억이라는 거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인식해서 저장한다는 게 머리에서 남아야 되고, 머리에서 남은 상태로 과거면 뇌는 과거로 간 게 아니라 미래로 간 거잖아. 아니지. 뇌는 현재야.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으려면. 근데 엔트로피는 증가했대. 총량으로 보면 늘어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때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럼 미래로 갈 때는 엔트로피가 얼마나 늘어야 되는데? 과거로 갈 때. 아, 대칭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겠지. 대칭이잖아. 논리가 이거 아닌가? 이게 대칭적인 거야? 닮음이야? 증가율이 같아? 내가 과거로 간다고 하면은 미래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늘었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미래에서 과거로 보낼 정도의 에너지가 있나? 아니야. 엔트로피 증가율을 과거 이게 엔트로피 증가 엔트로피가 미래로밖에 못 가네. 이직하기로는. 과거로 보낼 수 있어도 못 가고. 아니지. 맞지. 과거로 보낼 수 있어도 못 가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되돌린다라는 거 아닌가? 일단 간다라는 것부터 이 자체가 공간과 시간인데,
이걸 풀이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있나?